네, 일단 나이파이 EMI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 자체는 지금 현재 나이파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한 2021년도죠.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실습을 통해서 얘를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나이파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순위가 되겠고요. 일단 나이파이 개념 이해 및 실행.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은 할 줄 알아야겠죠.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둘러볼 거예요. 실행했을 때 우리가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사각형도 그려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씨도 써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이파이로 이제 데이터를 이관, 뭐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게 그냥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데이터를 이관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가 뭐 1억 건, 1억 뭐 2억 건 이상 데이터가 정말 이제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이 데이터를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또는 그냥 단순하게 전달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데이터를 변환 해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실습을 통해서 그냥 원스팟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주기별로 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돌 구동되도록 실행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 자체는 이렇게 지금 잡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중간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태치를 해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트 1, 이제 나이파이 개념 이해 및 실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과정상으로 보면은 이제 나이파이가 뭔지 이해를 하고 이제 개발 환경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한국폴리텍대학교 스마트금융과에서 재직 중인데 저희 학생이 이미 저희 교육생이 매뉴얼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올려놓고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따라 하다 보면은 적어도 약간의 기본 리눅스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따로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거를 영상을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어, 그 매뉴얼을 가지고 설치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뭐 MS 오피스를 이미 설치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엔지니어의 작업 직업군이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 요즘에 빅데이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뭐 말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뭘까라고 좀 고민들도 하고 뭐 헷갈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음,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데이터 레이크 그냥 호수잖아요. 데이터가 있는 호수. 이거는 데이터 레이크는 그냥 우리가 보면은 모든 데이터를 내가 수집한다. 원천 소스 데이터를 그냥 수집을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에서는 또 깊이 들어가면은 전자에 모바일 사업부가 있고 생활 가전, 그 다음에 VD라고 해서 뭐 TV나 이런 것들 관련 이제 파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 모바일, 뭐 생활가전, 뭐 냉장고 같은 거, 그 다음에 VD 사업부에서 뭐 TV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 셋들이 한 군데에 딱 모여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사업부에서는 모바일 사업부의 데이터 저장소를 따로 가지고 있고 생활가전도 따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각각 어떻게 보면 뭐 회사별로 또는 사업부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 곳에 다 모아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데이터, 뭐 음성 데이터는 뭐든 그냥 막 다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걸 이제 우리는 뭐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컬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값이 있고
뭐 이름 컬럼 안에 김효관, 그 다음에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각각의 딱 행과 열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이제 정형화된 형식의 데이터를 어, 보통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그림 데이터도 되고 뭐 도면 데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그냥 어떤 한 공간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레이크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데이터를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엄청난 하드 케이퍼시티, 그 용량이 엄청 많아야 방대해야 되겠죠. 그걸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럼 또 뭐냐? 데이터 웨어하우스부터는 약간 정형화된 데이터.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데이터의 그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컬럼 이름이 있고 값이 있듯이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로 우리가 어,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무조건 몽땅 다 저장을 해두는 게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 각각 프로젝트 주제별로 데이터들을 필요한 데이터들을 또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사 프로젝트에서는 이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주제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됩니다. 약간 창고, 우리가 보통 그 우리 옷 같은 거 살 때 창고 매장, 약간 좀 도매점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나죠. 어 이거는 이제 창고 안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들 주제별로 데이터를 행가열이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 형태로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마트는 뭐냐? 우리가 마트는 손쉽게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조금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건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 프로젝트 안에서도 뭐 A라고 하는 사업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파트별로 이제 정말 뭐 난 이 안에서 뭐 수요 예측을 할 거야. 나는 고객 분석을 할 거야. 어떤 이제 정말 이제 분석 조금 더 그 레벨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만 또 이제 잠깐 모아두는 거죠. 약간 소매점 느낌으로. 결국은 가장 큰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된다? 데이터 레이크가 가장 방대한 데이터 갖게 되고, 정형화된 데이터로 점점 변경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데이터 마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쭉 이동을 가려면은 데이터를 잘 이관을 시켜야 돼요. 이관은 전달한다는 뜻이죠. 그런 이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 뭐다?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 나이파이라고 하는 툴이다. 나이파이는 그냥 이거예요.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세요. 이렇게 이제 워크플로우로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얘가 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싸줘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싸주는 거죠. 데이터를 싸주는데 데이터를 변형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변형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뭐 불필요한 건 또 정제해서 다른 시스템에다 적절하게 적재를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나이파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배울 나이파이라는 서비스가 작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이파이는 그럼 뭘까요? 나이파이 지금 방금 제가 뭐 데이터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결국은 메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스템 간 데이터를 전달을 한다. 처리, 관리, 모니터링까지 다 한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 기술 전송 프로세스 나이아가라 파일즈에 기반한 어떤 이제 프로젝트였어요. 나이아가라 파일즈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제 2021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워크플로우 기반에서 이제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그림판, 윈도우즈에서 그림판 보면 왼쪽에 캔버스 뜨죠. 뭐 펜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놔두면 돼요. 내가 데이터를 뭐 데이터 로딩, 데이터 언로드, 데이터 트랜스폼 이런 거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역선으로 이어주면은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눈으로 보면 딱 쉽겠죠? 아, 여기가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전달되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개발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 스케줄러를 여기다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스케줄러를 뭐 매주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이렇게도 지어줄 수가 있고, 엄청 이제 빠른 속도로 그냥 계속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소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상업적으로 우리가 기술 지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지금 호트웍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호트웍스에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이 두 번 써 있는데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옆에 이제 아키텍처 구조, 현재 이제 나이파이 웹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워크플로우 주소가 되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실제로 돌게 되고 웹 서버가 뜨게 돼요. 그러니까 웹에서 우리가 서버 주소를 딱딱딱 치면은 그 워크플로우가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제가 띄워져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냥 제가 이제 주소를 하나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필요한 뭐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박스 하나하나들을 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고, 뭐 선 연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선 연결을 add, 선 연결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쉽죠? get 파일,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 속성을 어떻게 보면은 추가하고, 그다음 쿼리 레코드를 통해서 내가 뭐 데이터베이스 쿼리로 데이터를 조작한 다음에 put 하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장소에다가 집어넣는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이파이에 대한 어떤 개념은 뭐 이 정도만 하고 실습을 해봐야겠죠, 정확하게.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프로그램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개발 환경은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다 보니 시대다 보니까 하둡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 안에다가 나이파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둡 파일 시스템, 분산 저장 파일 시스템 안에 나이파이를 집어넣은 거죠. 마리아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리눅스에 이제 CentOS를 활용했고 7.3 버전, 하둡은 3.1.3, 마리아DB 버전과 나이파이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은 별도 매뉴얼을 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오라클 DB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나이파이는 데이터 이관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야죠. 개발 환경은 이제 별도 매뉴얼 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개발 환경에 대한 주소는 제가 이 영상 그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습이 여기에서 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개발 환경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실행. 일단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가상 환경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저희 서비스로 잠깐 들어가서 기존에 제가 켜져 있는 거는 좀 잠시 끄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걸 다 끄고 우리가 이제 서버가 한 대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서버가 세 대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면은 서버가 세 대인 것처럼 조금 지금 여기가 PC 한 대, PC 두 대, PC 세 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는 PC 한 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PC 한 대에다가 PC 세 대에다가 분산 저장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이 그 매뉴얼 안에 들어가져 있고 그게 이제 가상 환경 안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꺼졌고 서버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 가상 환경 그 버추어 머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오픈 소스예요. 버추어 박스 안에다가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더블 클릭 실행해 보면은 이 안에 컴퓨터 여기 윈도우즈 운영체제 이렇게 설치된 거랑 동일해요. 거기에 이제 센토스 세대가 설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그냥 매뉴얼이 딱 끝나면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서버들을 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서버 컴퓨터가 한 대씩 이렇게 총 3대가 이렇게 따로 창으로 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서버에 제가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150 어차피 결국은 이제 서버는 3대지만 저희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원격 터미널을 통해서 그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리눅스랑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선수 지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약간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가 150번이고 나머지가 151, 152번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드 오픈 해서 HK, HTTP 해서 치면은 리눅스 시스템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 일단 그 매뉴얼을 보고 딱 설치를 하면은 나이파이 홈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로 찍어보면은 홈 하드 밑에 나이파이라고 하는 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디렉토리 보면은 B는 실행 관련된 파일이, config는 어떤 환경 설정 관련된 이 나이파이에서 내가 어떤 조작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설정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cd conf 들어가면은 이 conf 안에 naipi.properties라고 하는 게 주요 메인 config 파일이에요. vi 에디터로 naipi.properties 들어가면은 제가 체크할 건 이거예요. 나이파이의 웹 포트 얘가 포트를 열어둔 게 9090 포트다. 아마 기본으로 8080인데 지금 제가 9090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9090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들어가고 다시 빈으로 들어가서 빈 폴더로 가면 홈 하드배 나이파이의 빈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딱 봐도 나이파이.sh 쉘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죠. 점 슬러시 나이파이.sh 스타트 하면은 이제 나이파이가
실행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자바 그 다음에 나이파이 1.12.1을 내가 실행을 시켰다. 실질적으로 내가 얘가 정상적으로 떴는지 보려면 자바 프로세스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JPS 해보면 6721번에 어떤 프로세스로 나이파이가 떠 있다. 그 다음 6709가 run 나이파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721 ps-ef 해서 grep 나이파이로도 확인할 수 있죠. 6721번이 이렇게 떠 있는 거를 JPS만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죽이고 싶으면은 점 슬러시 나이파이.sh 하고 스탑 누르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정말 뭐 강제 종료할 상황이 있으면 킬 마이너스 9에서 6721 해가지고 그냥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켜도 됩니다. 얘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실행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여기에 이제 접속하려면은 이제 설치 매뉴얼에서 이제 IP 주소를 세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ifconfig로 결국 이게 설치되어 있는 주소 여기 inet 192.168.0.150이죠. 거기로 들어가면 돼요. 192.168.0.150. 근데 포트 번호는 뭐다? 9090. 컴퓨터의 IP 주소, 그 다음 땡땡 포트 번호. IP 주소와 포트 번호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한 이후에 네, 지금 실행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나이파이로 바로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기존에 작업했던 게 여기 남아 있는 건데, 만약에 뭐 음, 여기에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실행하는 게 여기까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팔레트 프로세스에서 내가 여기에서 뭐 드래그 앤 드랍해서 내가 뭘 하겠다, 뭐 파일 관련해서 뭐 제너레이트 플로우 파일, 뭐 메모장 같은 거 띄우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한 그 팔레트에 대한 설명과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게 뭐 여기에 대한 내비게이션 판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번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